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노우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이 좀 빠졌네요. 어제도 빠지더니. 네, 오늘 14포인트가 빠지면서 코스피 1842로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1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2% 가까이 빠지면서 491.64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500선 잘 지켜내는 듯 싶더니 하루 만에 결국 다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당히 큰 폭으로 출렁거렸었죠. 북한에서 누가 죽었네 하는 소식도 있었고, 외국의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올지도 모르네 하는 이런 루머들도 돌고 하면서 우리 증시가 일순간 좀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선물 주문 실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저런 변수로 인해서 우리 장이 큰 폭으로 좀 출렁거렸습니다. 1810선까지도 일시 밀려났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환율 역시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는 1160선까지 터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이제 퍼진 이런 루머라는 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런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몇 년 내에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누가 알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장중에 루머로 퍼진 것 같고요. 투자자라면은 정말 있기 희박한 경우도 상정을 해놓고 과연 내가 그때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나름 좀 마음의 준비, 계획 같은 거는 세워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많은 걸 대비해 놓는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낫겠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전화 연결 상담은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 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전화 연결도 전보다는 좀 수월하실 겁니다. 문자 상담은 좀 빨리 보내주시는 게 아무래도 필요하고요. 자, 오늘도 증권사 종목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에 출렁출렁했었는데 혹시 좀 놀라고 그러진 않으셨겠죠? 장중에 오늘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장이 순식간에 한 4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여러 가지 좀 루머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예. 그래도 환율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모습을 찾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예. 어쨌거나 아마 증시 당시를 이렇게 지켜보시던 분들은 아마 좀 가슴이 좀 철렁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예. 잘 대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알려주실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리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나온 삼성전자입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 생산법인인 삼성 LED를 3년 반 만에 삼성전자가 동사의 자사주를 삼성전기에 교부하면서 흡수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삼성전기가 삼성 LED 지분을 매각하면서 받는 삼성전자 주식수는 26만 9,867주이며 그 가치는 2,830억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LED 생산 효율 확대와 세트와의 시너지를 통해 BLU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조명 부분에서도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사업 통합 및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인수 합병을 통해 의료 장비 등과 같은 신규 사업 부분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인 반도체, LCD, 휴대폰 등과 같은 사업은 인수 매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 투자 법인의 투자 지분 매입과 삼성 LED 인수를 통해서 부품 부분의 시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사업 통합과 인수를 통해 사업 경쟁력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는 13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KT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2G 가입자 900여 명이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KT2G 서비스 종료 관련 불확실성은 최종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KT는 1월 3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본격화된 국내 LTE 모멘텀의 단기 소외를 만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배당락 이후에도 KT 주가는 당분간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 배당락 이후에 통신주들의 주가가 항상 부진했던 것과는 달리 2012년 초에는 매크로 변수에 의한 주식시장 불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의 안정성 매력이 배당 이후에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T의 경우 LTE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어서 경쟁상 대비 LTE 공백 모멘텀을 메우는 과정을 통해 통신주 내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는 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HMC 투자증권에서 나온 KBT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난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등록증 위 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예정한 대로 2013년부터 시행되면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이 2017년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KBT는 국내 최초로 해외 전자주민증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자주민등록증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2007년과 2009년 태국 전자주민증 1차 사업 중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주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공공카드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경우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스마트 카드 교체 수요 등으로 인해 해외 매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국내에서는 NFC용 유심칩 수요와 더불어 2013년 진행될 전자주민등록증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규 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규 성장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외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 KT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투지 종료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자 KBT는 전자주민증 도입이 2013년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마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주민증 새로 하면 사진 또 새로 찍어야겠네요. 예, 자 이종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염려되시는 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 놓치지 않고 다 이게 기록하면서 오늘 해드릴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답변을 드릴 두 분의 전문가는 서울경제TV에 계시는 정태식 전문가님, 정양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첫 번째 저와 이야기를 나누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유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 동네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서울인데요. 서울에서요. 예, 네.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뭘까요? GS요. GS. 예. 네. 가격과 비중 좀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가격은 이제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까지 해서 79,000원이었고요. 어제까지 79,000원이 네, 평균 네. 단가가 됐군요. 네, 네. 그리고 비중은 33% 정도 돼요. 79,000원에 33%. 네, 근데 오늘은 내려서 더 네. 올라갔을 것 같아요. 단가가. 단가가? 예. 오늘 내려서 네. 네, 오늘 좀 내린 것 같더라고요. 예, GS가. 예, 내렸다고 내가 그 매입한 단가가 같이 움직이진 않고 이미 다 사신 거 아닐까요? 이미 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 단가는 이제 79,000원으로 정해진 거고. 예. 얼마에 사셨다가 얼마에 더 이렇게 처음에 샀을 때는 가장 높았을 때 샀거든요. 그래서 예. 94,000원 정도에 처음에 샀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중고차 직원께서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떨어졌을 때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79,000원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주식을 처음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손절매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오래 좀 중장기적으로 두면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GS 그러면 좀 유명한 그룹이고 그래서 그냥 그렇죠. 놔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정유주 물론 지금 정유주가 좀 안 좋긴 하지만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 훨씬 더 상승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많이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이걸 뭘 분할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분할을 하면은 뭐 GS 에너지하고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분할하게 되면은 제가 매매하고 싶을 때, 매도하고 싶을 때 그 뭐 하나 SGS 에너지인가 그거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매를 제때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뒤에서 계속 내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 주신 질문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투자를 하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거나 GS 이게 뭐 아무래도 그 지주회사이긴 합니다만 GS 칼텍스라는 정유회사가 갖고 있는 그 비중 포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유주로 분류되는 그런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네. 물적 분할 등등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네. 그럼 이제 종합적인 분석과 이 물적 네. 분할 등등을 염두에 두고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런지. 네, 네. 예. 자, 그럼 저희 정태식 전문가님께서 이 GS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잘 드려볼 테고요. 다음번에 네. 이제 그 흔히들 말씀하는 이제 뭐 물타기라는 거 이제 하신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아마 해보시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뭐 성에 차게 잘했다는 생각 갖기도 조금 힘들고, 예. 아마 매수 단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낮추는 데는 이게 조금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만 높아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요. 네. 예. 혹시라도 지금 자금이 한 66%가 더 있다라면은 추가로 네. 투여하실 때는 꼭 저희 센투처 플러스에 먼저 한번 여쭤보시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럼 오늘 정태희 전문가님의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잘 들어보시고. 혹시 대체할 수 있다면 음. 대체 종목까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눈여겨 봐두시는 이게 종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에 네, 대해서도 네. 한번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체할 필요까지는 있는가 이런 뭐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GS라고 그러면은 뭐 상당한 우량한 지주회사고요. 뭐 핵심 자회사가 아까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GS 칼텍스가 GS의 핵심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요 근래에 정유주 같은 경우는 화학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어떤 긴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세계 자원의 블랙홀로 대두가 되면서 중국이 항상 보면은 경기를 완화한다든가 어떤 경기에 대한 상당한 그 모멘텀을 가졌을 때는 보통 이런 그 원자재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요 근래에 중국이 긴축을 시행을 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뭐 핵심 자회사뿐만 아니라 현재 뭐 GS 리테일을 상장을 해서 앞으로 그 상장의 어떤 그 이익을 또 앞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GS 건설이나 우량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뭐 9만 원대부터 사셨다면은 거의 뭐 한 반토막 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일 고점에 샀다면 한 반토막 났죠. 지금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트를 보면은 좀 일봉상으로는 보기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월봉을 보면은 현대 밑에 60개월 있거든요. 예, 20개월 밑에 60개월이 있는데 60개월이면 5년 그 평균 단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년 단가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월봉이 두 번이나 바닥을 다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밑에 이평이 200주에서 쌍바닥을 지금 다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점 대비 현재 빠진 부분도 상당 부분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전에 최저점이 47,850원인데 현재 그 자리를 깨지도 않고 있다는 것도 일단은 어떤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금 보면은 앞으로 그 유가가 반등할 소지도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굳이 다른 종목보다 현재 사진 가격에서 빠졌는데 좀 가져간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작은 자리가 아닌가 해서 지금 좀 더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올라온다면은 지금 굳이 매도를 하지 마시고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올라온다면은 한 6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일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전망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까 그 질문하셨을 때 그 GS 어떤 뭐 물적 분할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GS라는 그 지주회사 내에 이제 다른 지주회사들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뭐 적당한 이제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GS는 좀 특이하게 GS 칼텍스 뭐 아무래도 정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유주로도 좀 분류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근데 그 GS 칼텍스라는 자회사가 미국의 쉐브론이라는 그 미국계 석유 회사하고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서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새로운 사업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뭐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절차 등이 좀 스피디하게 하는데 조금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물적 분할을 단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SK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SK가 SK에너지가 정유, 기름 쪽을 담당하고 SK이노베이션이 뭐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사업들을 나눠서 하듯이 GS도 GS 칼텍스는 앞으로 뭐 정유 사업, 기존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사업이 될 테고요. 그리고 GS 에너지는 아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그런 신수종 사업들을 담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장 법인이고요. 하지만 그 지분은 여전히 GS가 100% 다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GS라는 기업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동사항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GS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시라면은 어떤 뭐 가치의 변동 같은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설사 뭐 자회사가 비상장 회사고 어떠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기대를 하고요. 자, 여러분께서 주신 문자 상담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자, 오늘 뭐 이래저래 너무 저가에 좀 갖고 있는 그런 지분들이나 그런 거를 넘겼다 이런 소식이 좀 평가가 들리면서 주가가 오늘 6% 이상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좀 급락을 할 때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의 삼성전기를 매수하면 좋겠습니까? 매수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먼저 뭐 삼성전기가 이미 예정됐었죠. 뭐 LED 부분 사업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지금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요. 매각 가격입니다. 지금 매각 가격대가 2,830억. 그것도 이제 현찰이 아닌 삼성전자 주식 26만 9,867주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은 시장에서는 대체는 5천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 가격대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지금 이제 매각이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삼성 전기는 당분간은 바로 주가의 반등은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급락이 일어났지만은 사실은 좀 브레이크가 좀 걸렸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대 정도만 일단은 8만 원대에서 유지만 해준다면은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가격대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 어떤 매각 가격대가 만약 한 5천억 정도 된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기에 대해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은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매 동향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기관계가 좀 많이 팔았죠. 투신 쪽하고 그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좀 담았고 그나마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는 큰 폭의 하락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 좀 브레이크 잡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8만 원대 초반 쉽게 말하면 8만 원대 이탈 안 하는 시점 보시고 매수를 하시고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지 라인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 편이 좋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린다면은 8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와야지만이 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대 지지를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는 한 9만 원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1,110원에 50%를 영진약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영진약품 풀어볼까요? 네. 예, 사실 그 영진약품은 아토피 치료제의 출시 가능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담배인상공사의 그 자회사고요. 일단은 그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허가가 난 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가는 지금 강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허가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일단 1,170원에 10원에 50불로 사셨으면은 현재 수익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은 또 갭상승이 나오고 내일 많이 오른다면은 일단은 내일 반절 이익을 실현하고 반절은 좀 더 보면서 나머지 반절을 대응을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동국실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고 현재 매수 중이라고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추가로 좀 더 매수하고 싶으신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 봅니다. 이 주식 초보인데 오늘까지 종목을 보유할 경우 이제 배당을 받나요 하셨는데요. 예, 오늘까지 배당 보유를 하셨으면은 지금 폐장 때까지 폐장 때까지 보유를 하셨으면은 이제 배당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네, 뭐 동국실업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뭐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맞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다른 종목들이 조금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미 FTA가 성사가 되고 국회 통과되고 발효가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최고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반면에 그 전에 기대에 있어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아주 뭐 충분한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번 단기적으로 또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2,100원대에서 초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종목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거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1,850원짜리를 이탈한다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하향 추세를 또 깊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20%대에서 좀 더 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20%대에서 좀 더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 구간에서 조금 쌍봉에서 맞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 거치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1,850원짜리 이탈하지 않는 한 여기서 한번 한 10% 정도는 좀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정도 보신다면은 한 2,700원에서 2,800원 정도 보시는데 2,700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 거치면서 옆으로 박스권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4,600원에 10%를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한 분께서는 10원 차이네. 4,59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목표가 손절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4,600원에 10% 보유를 기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니아는 사실 그 보면 현재 실적은 뭐 이렇게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지금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근래에 바이오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가 났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어떤 그 단백질 합성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앞으로 실용화된다면은 엄청난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니아는 어떤 실적보다는 차트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 더더군다나 요즘에 어떤 그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이 강하게 됐고요. 모든 이평이 얼마 전에 지금 정별된 이후에 상당히 저점을 4,000원의 저점을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은 현재 추세가 상승 중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좀 빠졌습니다만은 지금은 굳이 어떤 대응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걸 손절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4,000원 원짜리가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4,000원이 깨진다면은 일단 빠져나오시고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고점이 5,500원대에서 두 번이나 고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5,500원에 일단은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이 뭘까요? 신흥기계 신흥기계. 19,300원에 네. 35%거든요. 35%. 이거 비교적 얼마 전에 상장된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예. 예. 자, 지금은 한 10% 정도 손실 보고 있는 중이신 것 같은데.
아, 예. 요즘 뭐 시장 상황에 10%면 양반입니다. 아니, 이거, 방송에서 추천해서 네. 제가 샀는데 여기 추천할 때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의 다 사고 개인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좀 뭔가 있나 보다. 개인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정보력이 있을 것 같아서 예.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예. 좀 황당했어요. 좀 황당하셔가지고요. 예. 네.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뭐 황당한 경우는 뭐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죠. 예.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이제 투자하셨죠? 모르시나요? 아니 한 번 거기서 추천할 때 이야기 소리만 들었지 예. 잘 몰라요. 저도 이 음. 주식을 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4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이제 막 예, 100일 예. 지나신 셈이군요. 예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걸음마 떼시기 전에 이게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걷는 그 법을 애들도 잘 배워야 되듯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이게 참 답답해요. 사자마자 내려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한번 예. 상담을 드렸거든요. 예. 다음번에는 이제 무조건 내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누가 이제 추천했다고 그냥 섣불리 투자하지 마시고요. 뭐 하는 회사인가 정도는 차분히 잘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이게 뭐 참고로 이게 자동 물류 뭐 그런 시스템 공사 등등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굉장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 MS가 마켓 쉐어가 굉장히 좀 큰 회사죠. 기업 자체는 참 좋은 회사인데 자, 그럼 이제 가격 자체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량환 전문가께서 신흥기계 뭐 기업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곁들여 주시면 더 좋을 테고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런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네. 네. 네, 뭐 실행기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가는 8,500원이죠. 8,500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은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중국, 뭐 인도, 브라질 등등 해서 사실은 임금 인상이 지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를 함으로 해서 임금 쪽에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머징 국가들의 대체로 보면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기계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흐름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15% 나오고 단기 순이익률도 한 10%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회사 내용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신 가격대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더 중기로 가져가시는 편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짧게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2만 원대 정도 목표가를 주시면서요 대응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좀 중기로 보신다면은 저는 한 2만 2천에서 한 2만 5천 원까지 정도 좀 더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물론 뭐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종목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스닥 종목인데도 사실은 지금 흐름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절가는 뭐 좀 밑으로 좀 잡아서 한 16,000원대 이탈 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주시고 좀 더 보신다면 2만 2천에서 2만 5천 원 정도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하고요. 지금 자체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사실은 신규주를 기술적 분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래 방향이 크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팔았고요. 어제 개인 팔았고 사실은 기관하고 뭐 투신 쪽에서 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보시면서요. 원래 만약에 못 올라가면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리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라.
기업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갖고 계시다면은 느긋하게 갖고 기다리시라 이런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죠. 다행히 좀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믿을 만한 기업 주식을 갖고 계신 게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신 듯 합니다. 자, 다음은 대우건설을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 등등을 보면은 건설업계에 대해서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그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을 1,200원에 5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건설주들은 뭐 그동안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그 시장에서 뭐 소외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내년에는 그런 모든 악재를 털고 상당한 내년에는 좀 어떤 그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에서 급신장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종은 그동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떤 그 기업의 실적 악화라든가 어떤 모멘텀 약화 부분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근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치고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은 가져갈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10월 달과 11월 달에 쌍바닥을 치고 있고요. 요 근래 기관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지금 넘기기 위해서 여러 번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500원 언저리가 일단은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안착이 돼야 되고요. 1,500원이 안착이 되고 11,000원대로 올라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안착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기관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져가시고요. 11,000원이 안착한다면은 좀 더 보셔가지고 뭐 12,000원이나 이런 언저리까지 한번 지켜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87,000원에 20%고요. 네, 뭐 합성 수지 화학 업종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면 화학 업종들이 사실은 크게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 상황에 비해서 조금 더 흐름은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론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이 지금 잡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 쪽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 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8만 원 정도만 이탈 안 한다면은 이 종목은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얼마 전에 보면은 한 10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다가 바로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한다면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둔다면 한 10만 원 정도 두시고 조금 더 보신다면은 한 12만 원까지 보시는데, 사실은 한 10만 원 정도에서 일부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라는 그런 가격대는 한 8만 원 이탈 시점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한 10만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B금융 볼까요? 37,000원에 20%신데요. 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사실 어떤 부실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바닥을 다지고 은행주도 저점에 대한 매수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또 은행주라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어떤 그 부실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어떤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밀렸으나 요 근래에 34,000원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그 바닥은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34,000원이 세 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 깨지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 내년에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단 매물대가 4만 원대가 좀 매물대가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4만 원대에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어떤 그런 파도 타기 전략으로 나간다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JW 중해 신약입니다. 9,850원에 50%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JW 중해 신약
그렇게까지 시세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보면은 사실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의약품 사업 쪽으로도 괜찮은 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흐름에서 보면은 어제 좀 급등했다가 뭐 오늘 조금 조정받고 사실은 오늘 시장에 의해서 좀 조정받다고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이죠. 11,000원대를 돌파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일단 11,000원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주가 조정은 조금 더 불가피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터치를 하면서 크게 상승한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9,850원에 50% 같으면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11,000원 정도에서 올라가서 만약에 더 이상 못 올라간다면 여기서 비중을 갖다가 한 30%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한 8,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겨울인데. 네. 예. 저는 건강 못 합니다. 감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감기 모르겠습니다. 들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한 2주째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이게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쉰 목소리가 계속 나서 괜히 이게 방송하는 입장에서 좀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뭐 나쁘게 들리진 않습니다. 아유,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럼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이요. 예. 가격과 네. 비중은요? 28,300원에 20%입니다. 28,300원에 20%. 오늘 뭐 네. 27,500원에 끝났으니까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음. 뭐 조만한 악재가 나오더라고요. 예. 노스페이스 아웃도어가 다른 제품하고 별 차별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 종목 가지고 한 서너 번 들어갔다 나갔다 수익은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 됐겠고 싶어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 그때 제가 뭐 뉴스 기사 보기로는 영업무역의 그 옷뿐만 아니라 이제 고가로 팔리는 그런 아웃도어 뭐 다운 그 오리털 잠바라고들 하죠. 한 네네. 3번 정도 세탁하면은 뭐 저가 상품이나 뭐 고가 상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뭐 그 중고등학생 애들의 그 교복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그런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 예. 저도 참 이게 갖고 싶은데, 비싸더라고요. 이게 사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뭐 기업 자체는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회사죠. 예, 예. 네. 자, 그럼 어떤 점을 한번 저희가 풀어볼까요? 그런 게 이걸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제가 매도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쭉 보유를 해도 되는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뭐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꾸준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긴 한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업무역에 대해서 지금 뭐 겨울이니까 영업무역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업무역이. 네, 예. 네. 자, 그럼 영업무역에 대해서 우리 그 정태희 소장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막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뭐 마음 끓이면서 보유할 종목은 또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네. 현명한 결정 잘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늘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영업무역은 지금 사실 그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은 일단은 뭐 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셨어요. 영업무역은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사실 뭐 많이 올랐어요. 아까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설명은 우리 앵커님이 다 하셔서 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좋은 회사고요. 지금 보면은 세계적인 업체다가 지속적으로 또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뭐 품질력도 뛰어나고요. 다만 영업무역을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주봉이나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주봉을 보면은 사실 영업무역이 10,000원대에서 한 30,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올해만 한 300%,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흔히 증시에서 많이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증시라는 것은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일정 부분 조정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또 가고 그러는데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도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이 높은 가격에 꼭 이것을 사갖고 가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많이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다.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26,000원이 앞전에 아랫꼬리를 그 저점을 찍었던 데가 26,000 한 500원 정도, 26,000원 정도 돼가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진다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시고요.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3만 원 이상에서 일단은 한번 잘라주시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 더더군다나 지금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어떤 종목이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것이 그만큼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3만 원 언저리 잘라주시고 26,000원에 일단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는 것이 하나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자산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용산, 서울역 뭐 그 인근 개발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 뒤쪽 서부역 쪽에 본사 건물, 부동산 등등 그런 자산 가치들도 적지 않은 회사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한일 이화입니다. 9,900원에 20%입니다. 네, 뭐 9,900원 같으면은 손실을 좀 조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일 이화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쪽에서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봉을 맞아버렸죠. 뭐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조금 많은 큰 폭의 하락.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자동차 관련주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조금 더 뭐 뭔가 이런 기대감에서 올랐지만은 그 이후 주가들은 좀 빠졌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국실업은 차트는 이뻤었는데 사실은 한일과 이화 같은 경우는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중이 지금 한 20%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 비중이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빠진다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입니다. 한 8,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한 만약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한 10% 정도. 그리고 8,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좀 밑자리죠. 그래서 밑자리죠. 여기 보면은 8,000원짜리에서 언저리에서 좀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한 10% 정도 더 담아서 차라리 좀 매수가를 낮추셔서 좀 올라가시는 편이 좀 안 좋겠나 이렇게 보십니다. 단기간에 수급이 나쁘더라도 사실은 자동차 관련주 한일 이화 같은 경우는 회사가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 그러니까 한 8,300원, 200원대에서 지지선이 한번 나온다면은 이때 한번 좀 담아보시는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올라간지 보시면서 10,000원 정도에서 올라온다면은 비중을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요, 사실은 10,000원 잡았는데 조금 더 내년 정도의 발효만 되면은 또 이 종목이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솔 홈데코인데요. 1,8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안 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상한가를 친 종목을 지금 일단은 의뢰가 들어오셨는데요. 사실 상한가 친 이유를 지금 거래소 공시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해답이 나온 게 없는데 일단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금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부분이 폐 플라스틱을 태워서 한마디로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어떤 환경 오염 없이 폐 플라스틱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설비를 도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회사는 꾸준하게 수익도 내고 있고 좋습니다. 그동안 강화마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설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그동안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바람에 주가는 그렇게 강한 탄력을 못 보였습니다만은 요 근래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어떤 호재가 또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호재는 시장에 반영이 아직 정확한 호재가 뭐라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강하게 올라온다면은 일단은 물량을 좀 반절이라도 덜어내고 한번 지켜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보다는 아직 그래도 부족합니다만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1,400원 언저리가 또 강력한 또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은 1,400원 언저리에서 반절 정도 잘라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네, DSK. 자, DSK 가격과 비중은 5,000원에 그 30%. 5,000원에 30%. 궁금하신 점은 뭘까요? 너무 손해가 많은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어느 선에서 이렇게 다시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를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정량환 전문가님께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뭐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의 결정 쉽지 않겠지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DSK 5,000원대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리셨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지는 안 하고 조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이왕 가지고 계신 것 좀 더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좀 작은 종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또 작은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대응을 좀 잘 해야 되는데 5,000원대 같으면 사실 좀 오래되시면서 지금 손실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5,000원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4,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4,000원까지 올라와서 힘이 없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좀 자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좀 밀렸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4,000원 정도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4,000원에서 만약에 힘이 없다면 여기서 한번 빠져나오시는 또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 합니다. 그렇지만은 4,000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월 달이죠. 4월 달 4,500원까지 또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많은 분들께 답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좀 발빠른 참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은 정태식 전문가 그리고 정량환 전문가 두 분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우리 증시가 좀 슬금슬금 흘러내립니다. 이런 루머 때문에 흘러내리고 대외 변수 때문에 흘러내리고 수급 상황 때문에 흘러내리고 이 방향 자체가 조금 아래쪽으로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어쨌거나 연말 연초 분명히 뭐 랠리라는 게 경험상 없진 않았었으니까 아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